일단은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아베 총리 있잖아요.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제가 저도 무지하게 뭐 아베 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일본 총리 아베에 대해서 1.4로 우리가 공격을 했는지 이제 보면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개뻘짓하는 10년 동안 중국의 약진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약진을 막은 건 아베입니다. 아베 총리는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을 찾아다녔고, 특히 인도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인도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 오늘 모디 총리 인도는 7월 9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7월 9일 내일을 인도는 아베 총리 추모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아베가 어느 정도로 공을 들였는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왜죠, 여러분? 인도 퍼시픽 쿼드 있죠.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대전략, 이거에 인도가 중요한 축 아닙니까? 그것도 미국이 한 게 아니죠. 아베가 있죠. 아베가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를 찾아갔고, 카슈미르에서 그 곤봉 들고 인도군하고 중국군하고 그 네버엔딩 스토리 쓰잖아요. 거기서 서로 총을 안 들고 들어가기로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협약을 한 상태에서 거기 그냥 곤봉 들고 가서 차 뒤집어 엎고 육탄전 하지 않습니까? 육탄전을 깨면 거기 진짜 전쟁 나는 거라 계속 육탄전이 아주 그냥 끊임없이 나죠. 그게 여러분, 거기가 왜 그래요? 거기를 그렇게 분쟁 지역이면 중국이 1대1로의 도로를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인도를 넘고 저기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고속도로를 거기서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막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밑에 스리랑카 이런데,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데 중국한테 슝슝 뚫려서 이제 항구 제공하고 사회 인프라 제공하고 1대1로 그 일명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계속 거점을 만들고 있는 그거를 막는 거에 아베 총리가 전력을 다했죠. 1대1로, 그래서 이제 1대1로와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그 프리 앤 오픈, 지금 여기 제가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한테 보내준 메시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우리한테 보내는 편지, 자기네들이 그 한국전쟁 때 파견했던 그 구축함하고 똑같은 이름의 새로운 구축함을 몰고 이번에 한국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참전했었던 국가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영상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프리 앤 오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 됐죠. 이것도 일본의 외교 전략, 중국에 맞서는 외교 전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 퍼시픽 전략을 쓰게 된 건, 시진핑과 오바마가 만나면서 세계를, 여러분, 태평양을 반을 쪼개자는, 시진핑은 태평양을 반을 쪼개서 왼쪽은 자기들이 관할하고 오른쪽은 미국이 관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걸로 알려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미국의 기본 입장이죠. 그래서 도련선이라고 하죠. 섬들을 연결한 선. 중국은 그 도련선 1도련선, 2도련선을 뚫고 저기 솔로몬 제도까지 가는 걸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솔로몬 제도가 얘기 나왔을 때 뉴칼레도니아를 국토로 삼고 있는 프랑스도 발끈해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여기 솔로몬 제도까지 중국이 진출한다고 난리가 났죠. 중국은 지금 구축함 1년에 20대씩 찍어내고 있고요. 거의 미친 듯한 속도로 찍어내고 있죠. 지금 척수로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도 600함대, 냉전 때 600함대였거든요. 함정수가 600대였단 말이에요, 냉전 시대에. 그러다 지금 300대 이하로 줄였는데 다시 600함정 시대로 군비 증강을 한다, 바다에서. 그러고 있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중국이
태평양은 서쪽으로라는 얘기에 일본이 화들짝 놀라고 우리가 니네들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때 이후로 아베는 아베와 일본 그 외교 전략가들은 인도 퍼시픽 아시아 인도 태평양 대전략을 구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구축함이 인도 퍼시픽에 이렇게 이렇게 오고 그리고 중국한테도 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미국과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참여하는 걸 미국은 내가 참는데 딴 놈들도 항행의 자유 작전 하기만 해라 이러는데 연합훈련으로 이제 2025년 중국이 점점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화할 때 나는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이 모두 합심해서 중국의 대만 앞바다까지 그냥 가로지르는 작전을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논의까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권 전쟁의 한 가운데서 중국의 팽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맨 프론티어에 섰던 그 정치가가 바로 아베죠. 독일, 이탈리아, 뭐 유럽 국가들 뭐 머가리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머가리가 엄청 빠져가지고 뭐 중국에게 도시 하나를 내줘서 메이드 인 이탈리 바이 차이나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한 도시 자체가 그냥 중국인데 중국의 의류 생산 기지가 되는 이탈리아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런 데의 BMW 이런 데의 지분을 중국이 최대 지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태를 방치한 독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나라들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리고 그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자유주의 동맹 이니셔티브를 관철시킨 것도 그러니까 이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베의 인도 태평양 국제질서 이니셔티브 대전략 이거를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 이니셔티브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 이니시 건다고 하죠. 그 이니시는 아베가 건 겁니다. 절대로 중국에게 태평양을 내줄 수 없다. 인도 태평양을 내줄 수 없다. 중국의 1대1로와 진주 목걸이 전략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그리고 대만의 점령 제1도련선 돌파 그 어느 것도 허용할 수 없다. 그게 아베의 국제 정치였고 우리나라가 머가리 빠져 있는 동안 아베는 정말 열심히 외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베다 나경원 의원도 나베 그러면서 욕먹는 사이에 전 세계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 준비 상태나 기타 등등이 한심무화지경이었다는 게 나오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대로 전시에 투입할 수 있는 탱크, 자주포, 장비, 뭐 운송 트레일러, 기타 등등 장비가 관리를 안 해서 냉전 시대에 50만 대군을 유지했던 서독이 통일 이후에 헬렐레해져서 보급품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뽀록이 났죠. 뭐 탄약도 없고 비축탄도 없고 쓸 수 있는 장비 오로지 미국 형아들이 해줘 뭐 이런 상황인 게 오지게 뽀록이 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었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니들 다 왜 미국한테만 의존해? 니네는 돈 왜 안 써? 우리는 GDP 3%를 쓰는데 니네는 1%? 이 싸가지들 2%라도 써. 지금 2% 쓰기로 다 의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은 특별히 한 번 더 돈을 왕창 150조인가요? 100 몇 조죠? 지금 환율로 하면 150조, 그때 환율로 하면 120조 정도인가요? 그 정도 돈을 쓰기로 했고 이거는 매년 GDP 사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일본이 자위대만 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 이게 일본의 헌법인데 지금 이번에 참의원 선거나 기타 등등에서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무난히 확보할 거라고 봤는데 아베의 죽음으로 아베의 유지죠. 아베가 가장 원했던 평화헌법의 개정 그리고 정상국가 일본 무장하는 일본 이제
요번 내일 모레 벌어질 선거에서 일본은 개헌을, 그리고 아베의 추모 분위기, 지금 정치 분위기, 지금 아베 추모 분위기가 지금 일본, 오늘까지 제가 일본 뭐 지금 본 거 지금 확인한 결과로 장난 아니에요. 아베의 죽음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추모하고 큰 정치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사람의 유진 평화헌법 개정을 일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는 건요, 일단 중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해군, 중국이 미친 듯이 뽑아대는 미사일,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그냥 미사일 발사함이라고 할게요. 중국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냥 미사일 100개 이상 싣고 다니면서 우르르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발사함, 그런 것들, 그냥 그거는 뭐 기술력이 떨어져도 미사일 발사함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100개 정도, 뭐 우린 120개야 100개 뭐 이러면서 그냥 무지하게 크게 미사일 발사하는 구축함들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미국과 일본이 질적 양적 중국의 해상 봉쇄에 같이 나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랑 동원해서 10만 명 훈련을 하는 거면 여러분 군단급 훈련입니다. 군단 이상, 거의 군급 훈련이죠. 요번에 이제 나토 우크라이나 사태 나고 뭐 노르웨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냉전 붕괴 이후에 최대 규모 훈련한다고 3만 6천 명 모였습니다. 나토 국가들 다 모여서, 지제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여러분 단일 국가가 10만 명 합니다. 미국은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있어요. 사막을 빼놓고 모든 걸 다, 산악전, 그리고 겨울훈련, 여름훈련 다 할 수 있고, 상륙작전, 그 모든 훈련을 다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동맹,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번에 림팩에서도 요번에 우리나라 장군이 림팩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른 나라들한테 요번에 림팩 보다 보니까 바다에서 PSI라고 하죠. 그 검색하고 바다에서 위험 물질,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싣고 있을 때, 그거를 있을 때 바다에서 수색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배를 점령해서 배를 이렇게 납포해서 그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 이제 PSI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기 지금 림팩에 요번에 딴 데가 원래 없는 건지 요번 림팩에 준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일본도 정상 국가화 한 다음에 군비를 늘리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면, 그리고 그거에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절대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에서 떨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있잖아요. 우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일본과 정식 동맹국이 되느냐, 한미일, 그리고 이 아시아 태평양의 다자 안보 체계, 한미일,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기타 등등이 뭉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 이후엔 서태평양에, 여러분 서태평양의 자유주의 동맹, 나토에 해당하는 노스 아틀란틱이 아니라 웨스트 퍼시픽 동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우리 국민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100년이 결정이 날 겁니다. 우리의 100년, 19세기 뻘짓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과, 그럴 능력도 없었지만 일본, 영국과 맞서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그런 정도의 식견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비참한 식민지배 안 당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복인지 뭔지, 이게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배를 당했냐? 딴 나라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원도 없고, 팔아먹으려고 해도 중국 먹기 바빠가지고 한국 먹어봐야 이득일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니라 해양 세력인 영국, 일본 이쪽하고 재빨리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동맹도 하는 와중에 여기서 일본 가지고 바보짓 하면 우리의 100년, 우리의 21세기는 또다시 19세기가 된다. 지금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고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된다. 좌파의 선동에 대한민국 국민들 넘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고, 지금부터 2년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적 동맹 관계로 정립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게 될 거다. 지금부터 여러분 살떨리는 정치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